메모리 반도체가 역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분기 만에 매출을 2배로 불렸는데 마진이 무려 85%나 됩니다. 엔비디아보다 높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정작 실적이 나온 바로 다음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같은 주에 이 호황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한국은 사상 최대 폭으로 폭락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고요. 분명히 AI 시대 최고의 대박인데 주가는 미친 듯이 출렁이고 제일 많이 벌어야 할 쪽이 제일 크게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월가가 강세파와 약세파로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은 딱 3개의 질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에 왜 주가는 빠졌는지, 왜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낡은 메모리 회사들로 돈이 몰렸는지, 그리고 이게 40년 만의 구조 변화인지 아니면 터지기 직전의 거품인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엇갈리는 헤드라인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자,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요? 답은 마이크론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총의 절반인데 둘이 동시에 무너지니까 지수 전체가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유예요. AI 수요가 꺾여서가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도 마이크론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까요. 진짜 방아쇠는 빚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산 주식, 그러니까 B2 잔고가 사상 최대인 29조까지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무너진 거예요. 펀더멘털이 아니라 과열이 터진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이 바다 건너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까지 그대로 끌어내린 겁니다. 메모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뜨겁고 제일 난폭한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빚을 싣고 같은 배에 올라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번 급락은 메모리 호황이 끝나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 게 한 번 식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AI 대장주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작 돈이 가장 크게 불어난 곳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메모리 회사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1년에 10배 가까이 올랐고 샌디스크는 1년 저점에서 무려 50배가 올라서 올해 S&P 500 수익률 1위를 찍었거든요. 반대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들은 올해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을 비꼬아서 렉세븐, 뒤처진 세븐이라고까지 불렀고요.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권력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는 아무 데서나 사는 흔한 부품이었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권이 사는 쪽 빅테크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AI가 메모리를, 특히 HBM을 끝없이 빨아들이면서 처음으로 물건이 모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갑과 을이 뒤집혔어요. 이제는 빅테크가 메모리 회사한테 줄을 서서 선금을 내고 물량을 구해가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떼돈을 버는데 그 비싼 메모리를 사다 써야 하는 애플 같은 회사는 마진이 깎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결국 맥북 가격을 최대 $300나 올렸어요. 부품값을 소비자한테 떠넘긴 거죠. 모건 스탠리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AI 인프라의 병목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기업들의 마진과 기기 가격과 심지어 물가와 정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요즘 칩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칩이 만든 인플레이션이요. 실제로 미국 물가가 다시 4%를 넘으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호황이 도대체 얼마나 갈 것이냐? 세 번째 질문이자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만에 진짜 구조 변화냐, 아니면 막판에 터지기 직전인 거품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월가가 정확히 둘로 갈라집니다. 먼저 약세파의 논리는 단순해요. 메모리는 지난 40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해왔거든요. 호황이 오면 새 회사가 동시에 공장을 늘리고 결국 물건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1996년에도 2018년에도 메모리 주가는 그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중립의견인데 이미 주가가 좋은 소식을 다 반영했고 결국 이 사이클도 똑같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세파는 이번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진짜 핵심인데 바로 마이크론이 이번에 맺은 계약 구조예요. 마이크론은 16개의 큰손 고객하고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계약이 아니라
아니라 물건을 안 가져가도 돈은 내야 하고 가격이 일정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게 바닥까지 못 박은 계약이에요. 최소한으로 보장된 매출만 100조가 넘고 고객들이 미리 꽂은 성금이 22조입니다. 메오로트라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계약에 박아둔 바닥 가격만으로도 과거 어떤 호황기의 최고 마진을 넘어선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폭락해서 다 같이 망하던 메모리의 40년 숙명을 계약서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강세파의 결정적인 한 방이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40년 경력의 한 베테랑 펀드 매니저가 정리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닷컴 버블이 떠오르지만 우린 거기 근처도 아니다. 닷컴 때는 이익이 없었지만 지금은 실적이 진짜로 받쳐주니까요. 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똑같은 주식에 몰려 있어서 날카로운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준이에요. 이 메모리 주식들은 결국 미래의 이익에 건 베팅이라서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멀쩡해도 주가부터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황의 진짜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연준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챙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이 메모리 대란의 진짜 수혜주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거든요. AI의 핵심인 HBM, 그 세계 1위가 SK하이닉스고 점유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 들어갈 물량의 70%를 이미 잡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똑같이 HBM을 파는데도 SK하이닉스는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이크론의 절반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배수가 마이크론은 10배가 넘는데 하이닉스는 6.6배거든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걸 풀려고 7월에 미국 나스닥에 직접 상장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디스카운트가 좁혀진다면 그건 그 자체로 하나의 트레이드가 됩니다. 미국에서 메모리 사이클을 보는 투자자라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만 볼 게 아니라 이 한국 쪽 움직임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혼란은 사실 하나의 신호입니다. 가장 흔하고 시시하던 부품이 AI 덕분에 가장 비싸고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요. 그래서 사상 최고 실적에도 주가가 출렁이고 엔비디아 대신 메모리로 돈이 몰리고 최대 수혜국이라는 한국이 가장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딱 3가지예요. 첫째, 그 5년 장기 계약이 진짜 끝까지 지켜지는지. 둘째, 메모리 값이 만든 물가 압력에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셋째,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좁혀지는지. 이 3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뜨겁고 제일 난폭한 이 트레이드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엔 이 AI 병목이 메모리 다음으로 어디로 옮겨가는지 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